혼자 가야 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병실에서 숨을 헐떡이던 70대 여자가 며느리에게 낡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오래된 볼펜으로 주소가 적혀 있었지만 글씨가 너무 흐려 읽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생 차갑기만 했던 그 손이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야 해. 늦으면. 늦으면 안 돼. 의료진이 앞으로 3시간이라고 말한 직후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뭘 그리 급하게 시킬까요? 그리고 3시간 후 작은 절 마당에서 한 여자가 그 봉투를 손에 쥔 채 주저앉아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걸 숨기셨어요? 왜? 여자의 울음소리가 산 전체에 메아리쳤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남편이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해야 하는 현실이 서러웠고 그런 상황에서도 며느리를 탓하기만 하는 시어머니가 미웠습니다. 하지만 이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들은 5년 동안의 모든 오해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왜 돈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 했는지, 이제야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봉투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임종 직전에 혼자 가야 한다며 비밀스럽게 시킨 그 장소에서 며느리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오해를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과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한 감동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 달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전세방에서 김민희 씨는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이미 대리운전 일을 하러 나간 지 오래였습니다. 민희 씨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밤늦게까지 대리운전을 하는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혼 5년 차, 처음엔 둘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병원비는 그들 부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준호 씨의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어머니 병원비까지 더해지니 매달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준호 씨가 밤마다 대리운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새벽까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민희 씨도 일을 구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일로 자주 병원에 가야 했고 무엇보다 아직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일하는 것을 탐탁해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누가 시집살이를 제대로 하겠어? 시어머니의 이런 말에 민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알면서도 며느리의 취업은 반대하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민희 씨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며느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민희 씨를 맞았습니다. 또 늦었네. 아침 일찍 와서 청소부터 해야 할 거 아니야? 민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하철이 고장나서 늦었다고 설명해봐야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병실을 정리하고 시어머니의 식사를 도우며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내내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음식이 짜다, 베개가 불편하다, 간병인이 성의가 없다며 계속 불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말은 돈 얘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가는 줄 알아? 너희한테 미안해서 죽겠다. 그냥 집에서 죽을 걸 그랬나 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희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물론 경제적 부담이 크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마치 자신들이 병원비 때문에 싫어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서러웠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미니 씨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말로는 그렇지. 속으론 얼마나 원망하겠어. 시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하겠지. 이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미니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모시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늘 며느리가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니 씨는 새벽 2시에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준호 씨는 완전히 지친 모습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고생했어. 밥 차려줄까? 괜찮아. 그냥 씻고 잘게. 남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미니 씨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경제적 부담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미니 씨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차가운 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미니 씨는 요양병원 원무과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건넨 고지서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가 300만 원이 나왔네요. 특수치료비가 추가되어서요. 평소보다 100만 원이나 더 나온 금액이었습니다. 미니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미 준호 씨는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며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미니 씨는 계속 한숨만 나왔습니다. 준호 씨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온 준호 씨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생겼고 걸음걸이도 휘청거렸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 미니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하자 준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오늘 대리운전 하다가 졸음운전할 뻔했어. 신호등에서 깜빡 잠이 들었거든. 미니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라도 당할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얘기는 도저히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쉬어. 안 돼. 하루라도 쉬면 그날 벌이가 없어져. 어머니 병원비도 내야 하는데. 준호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니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니 씨는 용기를 내어 취업정보 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가게에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병원 일로 자주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병원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병원 직원들로부터 병원비 얘기를 들으셨나 봅니다. 미니야, 앉아봐.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있는 미니 씨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며? 미니 씨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시어머니가 더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미니 씨의 표정을 보며 모든 것을 짐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게 편해질 텐데. 준호도 밤마다 고생 안 해도 되고 너도 이렇게 매일 병원 다니느라 고생 안 해도 되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솔직히 말해봐. 내가 부담되지 않아? 병원비 때문에 준호가 죽어라 일하는 거 보면서 마음 편하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니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부담된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라.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면 왜 그렇게 힘들어해? 표정에 다 나와 있어. 미니 씨는 시어머니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마치 자신이 성의 없이 대충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요. 어머니, 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왜 자꾸 한숨을 쉬는데? 내 앞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면 내가 어떤 기분인 줄 알아? 미니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숨을 쉬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힘든 상황인데. 그것마저 숨겨야 한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시어머니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미니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먼저 가볼게요. 그래, 가. 어차피 의무감으로 오는 거잖아. 진짜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미니 씨는 병실을 나오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병원을 나서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해만 하실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니 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남편은 새벽까지 일하느라 몸이 망가져가고 자신은 매일 병원을 다니며 정성껏 모시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늘 자신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가 집에 들어왔을 때 미니 씨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병원비가 더 나온 것도 시어머니와 다툰 것도. 미안해, 미니야. 내가 더 벌어야 하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냥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싶어서.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니 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차갑게 구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미니 씨와 시어머니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비 얘기만 나오면 더욱 예민해졌고 미니 씨 역시 점점 지쳐갔습니다. 준호 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새벽 대리운전으로 몸이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운전 중에 깜빡 잠이 들어서 가로등에 차를 들이받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피했지만 차 앞범퍼가 찌그러져서 수리비로 또 돈이 나갔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 사고 날 것 같아요. 미니 씨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하자 준호 씨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어머니 병원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있고. 차라리 내가 일을 구할까? 아르바이트라도. 안 돼. 어머니가 반대하시잖아. 그리고 어머니 돌보는 것도 일인데. 미니 씨는 답답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미니 씨가 병실 청소를 하던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미니야, 내가 죽으면 뭐가 제일 편할 것 같아?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니 씨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그냥 궁금해서. 솔직하게 말해봐. 준호가 밤마다 대리운전 하는 거 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어? 내가 없으면 편할 텐데 하는 생각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미니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너무 힘들 때면 잠깐이나마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표정에 다 나와 있어.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니 씨의 침묵과 당황한 표정이 답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괜찮아. 나라도 그랬을 거야.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 죽어라 일하는데 안 그럴 수가 있겠어.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됐어. 치우고 가.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평소에도 차가웠지만 이제는 아예 대화 자체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니 씨가 병실에 와도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니 씨는 간병인으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혼자 계실 때 자주 우시는 것 같아요. 우신다고요? 네. 특히 밤에 혼자 계실 때. 그리고 가끔 뭔가를 꺼내서 보시더라고요. 서랍에서. 사진 같은 것들을요. 사진을요? 네. 보다가 우시고 또 보다가 우시고. 뭔가 많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면 급히 숨기시더라고요.
미니 씨는 궁금했지만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는 미니 씨와 대화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미니 씨가 늦은 시간에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준호 씨가 대리운전 중에 접촉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에 와서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병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시어머니 병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은 이미 퇴근한 시간이었는데 이상했습니다.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려던 순간 미니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서 무언가를 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시어머니의 작은 독백이 들렸습니다. 미니 씨는 문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낡은 봉투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서는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지만 사진들과 종이 뭉치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시어머니가 사진을 보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미니 씨는 평생 시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가 보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도 미니 씨는 그 사진 속 인물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 명절에 찍은 가족 사진. 시어머니가 왜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너무 늦었나? 이제 와서 말해봐야. 시어머니가 사진을 가슴에 안고 더욱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간호사가 순찰을 도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니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시어머니가 급히 봉투를 서랍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표정은 다시 평소의 차가운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막 왔어요. 준호가 사고가 나서. 미니 씨가 사고 얘기를 하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급히 물었습니다. 사고? 큰 사고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처음 들어보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또 무슨 사고냐며 짜증부터 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접촉사고예요. 다친 곳은 없고 차만 조금. 다행이다. 시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표정을 바꿔서 말했습니다. 들어와. 문 열어놓고 뭐해? 그날 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미니 씨도 아까 본 장면 때문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사진을 보며 그렇게 울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미니야. 갑자기 시어머니가 미니 씨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준호. 몸 괜찮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미니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준호 씨 몸을 걱정하는 말을 하다니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피곤해하긴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다. 시어머니가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량도 줄어들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의사는 이제 많이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어머니가 미니 씨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여전히 차갑긴 했지만 예전처럼 날카로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가끔은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미니 씨에게 말했습니다. 미니야, 내가 죽으면 준호 잘 부탁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그 애가 너무 착해서 걱정이야.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너라도 옆에서 잘 챙겨줘야 할 텐데. 미니 씨는 시어머니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남편을 잘 챙겨야 한다는 식으로 명령조로 말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부탁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당연히 잘 모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미니 씨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복잡한 감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도 고생 많이 했구나. 미니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 시어머니가 그 말을 반복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니 씨와 준호 씨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호흡도 가빠지고 있었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속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간혹 입술이 움직이긴 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호 씨가 무너졌습니다.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미니 씨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좋지 않은 관계였지만 이렇게 이별을 앞두니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밤 9시쯤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준호 씨가 급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시어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해 보였습니다. 준호야, 고생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전 아무것도. 병원비. 많이 나갔지? 너희들 힘들었을 거야. 준호 씨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 건 걱정 마세요.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돼요. 시어머니가 준호 씨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미니 씨를 찾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미니. 미니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어머니. 미니 씨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니 씨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어. 미니 씨는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하다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투는 여전히 건조하고 감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 시어머니가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래, 당연한 일이지. 며느리니까. 여전히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미니 씨는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며느리의 의무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준호. 너 잠깐 밖에 나가 있어. 갑자기 시어머니가 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요? 저도 여기 있고 싶어요. 할 말이 있어. 미니하고만. 준호 씨가 의아해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니 씨만 남자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기. 맨 아래 서랍. 열어봐. 미니 씨가 서랍을 열자 지난번에 봤던 그 낡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밤마다 꺼내서 보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그걸 가져가. 시어머니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지금 말할 수 없어. 내가 죽으면 여기 가봐. 시어머니가 봉투 겉면을 가리켰습니다. 희미한 볼펜 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산속절 이름이었습니다. 혼자 가야 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준호한테도. 왜요? 왜 혼자 가야 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유 묻지 말고 그냥 해. 내 마지막 부탁이야. 여전히 명령조였습니다.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미니 씨에게 부드럽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유는? 이유 없어. 그냥 가면 돼. 거기서. 뭔가 볼 거야. 시어머니가 미니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지만 뭔가 간절함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꼭 가야 해. 안 가면 후회할 거야. 후회요? 그냥
그냥 가. 내 말 한 번만 들어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약간의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미니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런 이상한 부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것도 서러웠습니다. 네, 갈게요. 미니 씨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자 시어머니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몽투, 잘 챙겨. 잃어버리지 말고. 시어머니가 다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 준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혼자만 알고 있어. 왜 준호한테는? 이유 묻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내 말대로 해. 시어머니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호흡이 갑자기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미니 씨가 급히 준호 씨를 불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시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시어머니가 다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상태가 더욱 나빠 보였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에게 귀띔했습니다. 이제 정말 몇 시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준호 씨가 다시 어머니 옆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힘겹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죽으면 너무 슬퍼하지 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빨리 잊어버려. 어머니 생각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어머니의 말은 마지막까지도 건조했습니다. 감정적인 이별 인사보다는 실용적인 조언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미니도 의무감으로 제사 지내지 마. 너희들 형편 어려운데 돈 낭비하지 말고. 미니 씨는 시어머니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자신들을 걱정해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감정 없이 현실적인 얘기만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가 미니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몽투, 잊지 말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그 말만 하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3시 시어머니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특별한 유언이나 감동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갑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니 씨는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런 것을 주면서 혼자 가라고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마지막까지 도대체 그 절에 뭐가 있다는 거지? 준호 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미니 씨도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서운함과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미니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그 절에서 시어머니가 왜 마지막까지 그렇게 차갑게 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놀라운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례를 치른 지 1달이 지났습니다. 미니 씨는 시어머니가 준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봉투를 볼 때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서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준호 씨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고 대리운전도 재개했습니다. 병원비 부담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니 씨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고 박순자님의 가족분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안심보험 담당자입니다. 고인께서 가입하신 보험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미니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보험이요? 저희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네, 그래서 연락드린 거예요. 고인께서 가입하신 보험의 수익자가 며느리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민희님 맞으시죠? 미니 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수익자라고? 시어머니가 언제 그런 보험에 가입했을까요? 수익자가 저라고요? 네.
그런데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고인께서 남기신 서류가 필요해요. 혹시 특별한 봉투나 서류 같은 걸 받으신 게 있나요? 그때 미니 씨는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준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아, 봉투는 받았는데. 그럼 그 안에 보험 관련 서류가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다시 연락 주세요. 참, 그리고 고인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게 있는데 보험금 지급 전에 꼭 대원사라는 절에 한번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대원사요? 네. 왜 그런 당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인의 유언이니까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미니 씨는 급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로 보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미니야, 이 보험금을 받기 전에 꼭 대원사에 가봐라. 혼자서. 그래야 진짜 이유를 알게 될 거다. 미니 씨는 의아했습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왜 절에 가야 한다는 걸까요? 보험회사에서도 그런 당부가 있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며칠 후 미니 씨는 결국 그 절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보험금도 받아야 했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준호 씨가 주말에 친구들과 등산을 간다고 해서 그 사이에 혼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여보, 친구들과 등산 잘 다녀와. 응,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저녁 걱정하지 마. 준호 씨가 나간 후 미니 씨는 봉투와 보험 서류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대원사는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산속의 작은 절이었습니다. 보험금이랑 절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지?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가는 동안 미니 씨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에 종교적인 사람도 아니었는데 왜 저를 언급했을까요? 산길을 올라가다 보니 정말 외진 곳이었습니다. 방문객도 거의 없어 보였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곳에 뭐가 있다는 거지? 대원사에 도착하니 정말 작은 절이었습니다. 미니 씨가 법당 앞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데 나이든 스님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뵙는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순자라는 분 아세요? 미니 씨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이름을 말하자 스님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아, 순자보살님. 그런데 요즘 안 오시길래 걱정했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에. 스님이 깊은 한숨을 쉬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그런데 댁은 누구시죠? 며느리예요. 그 순간 스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아, 그 며느리분이시군요. 드디어 오셨네요. 네, 저를 아세요? 그럼요. 순자보살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데요. 언젠가 며느리분이 꼭 이곳에 올 거라고 하시면서. 미니 씨는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이 이곳에 올 거라고 예상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제가 왜 이곳에 온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스님이 미니 씨를 법당 안으로 안내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자보살님이 그러셨어요. 자신이 죽으면 며느리분이 진실을 알고 싶어서 꼭 이곳을 찾을 거라고. 그래서 준비를 해두셨거든요. 준비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스님이 미니 씨를 법당 한쪽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순자보살님이 5년 동안 이곳에 오시면서 남기신 것들이에요. 며느리분이 오시면 보여드리라고 하셨거든요. 미니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5년 동안 이곳에 왔다고요? 5년 동안이요? 네. 댁이 결혼하신 직후부터 매주 오셨어요. 처음엔 걸어서 오셨는데 나중엔 몸이 안 좋으셔서 택시 타고 오시더라고요. 스님이 벽에 걸린 달력을 가리키셨습니다.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매주 하나씩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이날에 오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죠. 미니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정기적으로 이곳에 왔다니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하셨나요? 기도하셨어요.
며느리분을 위해서. 스님이 책상 위에 쌓인 종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시어머니가 손으로 쓴 기도문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순자보살님이 매주 오실 때마다 쓰신 기도문들이에요. 모두 며느리분을 위한 내용이에요. 미니 씨가 떨리는 손으로 기도문들을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며느리 미니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미니가 시집살이로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니와 준호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모든 기도문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니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정말 다 저를 위해서 쓰신 거예요? 그럼요. 순자보살님이 그러셨어요. 며느리분한테는 차갑게 굴지만 마음으론 정말 사랑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미니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그렇게 차갑게 대하던 시어머니가 뒤에서는 이렇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니요. 스님이 또 다른 봉투를 꺼내주셨습니다. 이것도 드리라고 하셨어요. 며느리분이 오시면 꼭 드리라고. 봉투 안에는 통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보는 순간 미니 씨는 더욱 놀랐습니다. 5년 동안 꾸준히 들어간 상당한 금액이 적혀 있었고 명의는 미니 씨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니야, 미안하다. 나는 평생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만 사실은 너를 정말 사랑했다. 미니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미니 씨가 눈물을 닦고 있을 때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보여드릴 게 더 있어요. 더요? 네. 순자보살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스님이 미니 씨를 법당 뒤편 작은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상자 안에 순자보살님의 진짜 마음이 들어있어요. 미니 씨가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들과 두꺼운 일기장, 그리고 여러 개의 영수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보는 순간 미니 씨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진이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명절에 찍은 가족 사진, 심지어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돌보는 모습까지. 시어머니가 언제 이런 사진들을 모았을까요? 이 사진들은 순자보살님이 몰래 모으신 거예요. 며느리분의 모습을 하나하나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거든요. 미니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자신에게 관심 없는 것처럼 굴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의 사진들을 수집하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이 일기장은 뭐예요? 순자보살님이 5년 동안 쓰신 일기예요. 여기에 며느리분에 대한 진짜 마음이 다 적혀 있어요. 미니 씨가 일기를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니가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이 됐다. 참 예쁘고 착한 아이다. 그런데 나는 왜 따뜻하게 대하지 못할까? 내 어머니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차갑게 굴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미니 씨는 계속 일기를 읽어봤습니다. 미니가 집안일을 정말 열심히 한다. 나보다 훨씬 잘한다. 그런데 내가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된다. 왜 이럴까? 내 마음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온다. 미니가 아픈데도 나를 돌보러 왔다. 마음이 아프다. 저런 좋은 아이한테 왜 나는 매번 차갑게 굴까? 내가 정말 못된 시어머니인 것 같다. 모든 일기 내용이 미니 씨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책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자신을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해 괴로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순자보살님이 그러셨어요. 자신의 어머니도 며느리한테 늘 차갑게 굴었다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터라 어떻게 며느리를 따뜻하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오셔서 기도하신 거군요. 그럼요. 적어도 마음으로라도 며느리분을 사랑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미니 씨가 계속 상자를 뒤지자 또 다른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병원비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 그것 때문에 순자보살님이 많이 고민하셨어요. 미니 씨가 영수증들을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 치료비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김민희 명의로 된 건강검진비, 산부인과 검진비 등이었습니다. 이게 제 이름으로 된 영수증들이네요. 네.
순자보살님이 며느리분 몰래 병원비를 대신 내신 거예요. 네. 제가 언제 병원에. 기억 안 나세요? 몇 년 전에 건강검진 받으실 때 갑자기 병원에서 이미 수납됐다고 했던 적 없나요? 미니 씨는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분명히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누군가 수납을 했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시어머니가 몰래 낸 것이었군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스님이 또 다른 영수증 뭉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마트 영수증들이었는데 모두 미니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순자보살님이 며느리분을 위해 사신 거예요. 며느리분이 좋아한다는 음식들을 미리 사다 놓고 며느리분이 오시면 슬그머니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고 하더라고요. 미니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끔 시어머니 집에 가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냉장고에 있어서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모두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었군요. 정말 다 저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럼요. 순자보살님이 그러셨어요. 직접 말로는 표현 못하지만 행동으로라도 사랑을 보여주고 싶다고. 그때 스님이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더 꺼내주셨습니다. 이건 순자보살님이 정말 마지막에 가져오신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시기 직전에. 봉투 안에는 두꺼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미니야,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평생 너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로 너를 딸처럼 사랑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설명하고 싶다. 사실은 너희들 경제적으로 힘든 걸 알고 있었다. 준호가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고생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직접 도와준다고 하면 너희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다. 특히 너는 자존심이 강한 아이라서 시어머니한테 신세지는 걸 싫어할 것 같았어. 미니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몰래 도왔다. 너희 모르게 병원비도 내고 생활비도 보태주고. 하지만 너희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차갑게 굴었다. 돈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도 자주 했고. 사실은 내가 도와주고 있으면서도 말이야. 미니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신들을 몰래 도와주고 있었다니요. 편지는 더욱 놀라운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너희가 매달 내는 요양병원비도 사실은 내가 미리 다 준비해놨다. 내 적금을 깨서 병원에 1년치를 미리 내놨어. 그런데 너희한테는 말하지 않았지. 너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미니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그렇게 고생해서 낸 병원비가 사실은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었다니요. 미안하다, 미니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지만 끝까지 그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너 같은 착한 며느리를 만나고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정말 후회된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이 돈들은 모두 너희를 위한 거야. 이제라도 경제적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나를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라.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했으니까. 미니 씨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절마당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시어머니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자보살님이 그러셨어요. 며느리분이 이 모든 걸 알게 되면 분명히 많이 울 거라고. 하지만 그래야 진짜 화해가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미니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지금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란 때로는 서툰 방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니 씨가 눈물을 닦고 있을 때 스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순자보살님이 가장 마지막에 가져오신 건데 이걸 보시면 왜 그분이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스님이 법당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하나 더 꺼내왔습니다.
상자에는 절대 비밀이라고 시어머니의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건 순자보살님의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평생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으셨던. 미니 씨가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흑백 사진들, 그리고 병원 진단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기장을 펼쳐보니 시어머니가 20살 때 쓴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됐다. 시어머니가 너무 무섭다. 매일 혼나고 매일 눈물 흘린다. 나도 언젠가 며느리를 받으면 이렇게 할까?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미니 씨는 놀랐습니다. 젊은 시어머니도 자신과 똑같은 고생을 했었던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나를 때렸다. 밥을 짜게 했다고. 뺨이 부어올랐지만 남편한테는 말할 수 없다. 시어머니가 더 화낼까봐. 임신한 걸 알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더 일을 시키신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무섭다. 미니 씨는 일기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도 젊은 시절에 이런 고생을 했었구나. 그때 스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순자보살님이 그러셨어요. 자신도 며느리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따뜻하게 대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일기장에는 더욱 가슴 아픈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잃었다. 시어머니의 구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보다. 남편은 내 탓이라고 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조심하지 못해서라고 하신다. 나는 그냥 죽고 싶다. 미니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아픔을 겪었었다니. 준호를 낳았다. 이번엔 무사히 태어났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에게 차갑다. 나는 이 아이만큼은 따뜻하게 키우고 싶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주고 싶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준호가 결혼한다고 한다. 며느리감을 데려온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따뜻하게 대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내가 받았던 차가운 대우밖에 기억이 안 난다. 민이라는 아이가 왔다.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다. 마음으로는 안아주고 싶은데 몸이 굳어진다. 내 어머니처럼 차갑게 말하게 된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미니 씨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차갑게 굴 수밖에 없었는지 말입니다. 그때 스님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순자보살님이 몇 년 전에 받으신 진단서예요. 진단서를 보니 우울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울증이요? 네. 순자보살님이 며느리분한테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셔서 병원에 가셨대요. 의사가 말하길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감정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래요. 미니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다니. 그래서 여기 오셔서 치료받으신 거예요. 약물 치료도 받으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모든 게 며느리분을 제대로 사랑하고 싶어서였어요. 스님이 마지막 일기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한다. 그동안 미니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된다. 마지막이라도 내 진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미니는 정말 좋은 아이다. 내가 꿈꿔왔던 완벽한 며느리다. 아니,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다. 진짜 딸보다 더 소중한 아이다. 내가 죽으면 미니가 모든 걸 알게 될 거다. 그때 미니가 나를 이해해 줄까? 아니면 더 미워할까? 무섭다. 하지만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 미니 씨는 마지막 부분을 읽고 더욱 울었습니다. 미니야, 미안하다. 나는 평생 너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 하지만 알아달라.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했다. 너 같은 딸을 둔 엄마들이 부러웠다. 나도 너의 진짜 엄마가 되고 싶었다. 그때 스님이 마지막으로 작은 상자를 꺼내주셨습니다. 이건 순자보살님이 며느리분을 위해 몰래 준비하신 거예요. 상자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미니야, 이건 내가 며느리로 받고 싶었던 선물이야. 하지만 내 시어머니는 나한테 이런 걸 주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주고 싶었어. 늦었지만 사랑한다.
미니 씨는 목걸이를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자보살님이 그러셨어요. 자신은 사랑받는 방법도 사랑하는 방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하지만 며느리분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을 전하지 못해서 평생 후회하며 사셨어요. 어떻게 따뜻하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포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미니 씨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군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자보살님의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며느리분이 이 모든 걸 알고 나서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며느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 미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으셨어요. 뭔가요? 며느리분이 나중에 며느리를 맡게 되면 자신처럼 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해달라고. 그래서 이 아픈 고리를 끊어달라고 하셨어요. 미니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며느리를 맡게 되면 절대 시어머니처럼 하지 않겠다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대하겠다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진짜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절에서 돌아온 미니 씨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고 싶어 했던 그 목걸이를 말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니 씨는 혼자 앉아서 지난 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미안하다고 했던 말들. 사실은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 때문에 귀찮아하는 거 아니냐고 했던 말들. 사실은 자신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한숨 쉬는 것을 지적했던 것들. 사실은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었는데 미니 씨는 그걸 미움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저녁 늦게 준호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니야,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고 있어? 준호 씨가 미니 씨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어디서 났어? 새로 산 거야? 미니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준호 씨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미니 씨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준호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보험회사 전화부터 시작해서 절에서 발견한 모든 것들까지 말입니다. 처음에 준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그런 일을.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나도 몰랐어.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다니. 준호 씨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했을 텐데. 어머니 나름대로는 우리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러셨나 봐.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 그날 밤 부부는 한참 동안 시어머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에게 진심을 숨기지 않겠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겠다고. 며칠 후 미니 씨는 시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묘 앞에 앉아서 미니 씨는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미니 씨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비록 서로 표현을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해요, 어머니. 미니 씨는 목걸이를 만지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부탁하신 대로 할게요. 나중에 제가 며느리를 맡게 되면 따뜻하게 대할게요.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할게요.
그리고 준호에게도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계속 얘기해 줄게요. 어머니를 기억할게요. 영원히. 그때 묘지 관리인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댁이 박순자님 며느리분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아, 그럼 이거 드릴 게 있네요. 관리인이 작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맡기고 가신 거예요. 며느리분이 오시면 드리라고 하시면서. 또 다른 편지였습니다. 미니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미니야,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내 진짜 마음을 다 알게 됐다는 뜻이겠지. 이제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나를 용서해준다면 부탁이 하나 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경제적 걱정 없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잘 키워라. 나는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까. 너희 가족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내 소원이야.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미니야, 고마웠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어. 사랑한다, 내 딸아. 미니 씨는 편지를 읽고 나서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니 씨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했고 준호 씨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준호 씨는 대리운전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미니 씨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시어머니 이름을 따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었는지 계속 얘기해 주려고 했습니다. 가끔 미니 씨는 생각합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제는 서로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니까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은 돈이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짜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미니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지금도 미니 씨는 시어머니가 주신 목걸이를 매일 목에 걸고 다닙니다. 그리고 가끔 목걸이를 만지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사랑해요, 어머니.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해나 갈등이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서툰 표현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가장 차가워 보이는 사람이 가장 뜨거운 사랑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표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투르고 어색해도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의 힘입니다.